주제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대한민국이 생존을 해야 되는데, 과거 조선 때부터 여러분들 역사를 보셨겠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국제 정세에 무지몽매가지고 임진왜란도 당하고 병자 호란도 신은 청나라를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명군에 대해서 또 당하고, 조선 말기에 친청파, 친노파, 친일파, 친미파로 나눠서 분열을 했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를 거쳐서 6.25도 났는데 그것도 국제관계죠. 이렇게 불행한 실패를 많이 겪었는데 다시 지금 그런 실패를 또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들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전체적인 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9세기 이래로 세계는 소위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라는 걸로 양분이 됐습니다. 그 1840년에 영국이 아편전쟁이 있었죠. 그건 이제 해양 세력이 대륙 세력하고 한판 붙은 최초의 사건이고,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란, 아프가니스탄에서 100년 동안을 투쟁을 했어요. 그게 이제 그레이트 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1882년에 고문도에 영국이 그 극동아시아의 고문도에 매합했어요. 러시아를 남하 저지했는데 다행히 그때는 러시아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안 와서 제가 고문도에 가봤는데 거기 테니스장, 영국 수병들이 쓰던 테니스장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20세기, 지금 21세기까지 계속 대결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서냉전에는 미국과 소련의 양극체제, 현재는 미국과 중국의 또 신냉전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양 세력은 누구냐? 해양 세력은 주로 바다를 끼고 있는 미국, 일본, 서방 진영, 이렇게 소위 말해서 뭐 너무 바다라고 하기보다는 자유민주주의, 푸른 빛깔의 세력입니다. 대륙 세력은 거대한 대륙이죠. 북극 밑에 있는 검은 곰들 크게 둘이 있죠. 러시아, 중국, 거기에 붙어서 있는 북한, 지금 이란, 또 시리아, 같이 동조하고 있는 세력이 뭐 베네수엘라, 쿠바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를 통칭해서 대륙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는 중국이 급부상함으로써 2010년 이후에 급격하게 지금 위기가 닥쳐오고 있어요. 중국은 등소평 집권 이후에 개혁개방 정책을 했는데, 등소평이면 저희 도광강에서 한 미국하고 붙으려면 한 50년 기다리라는데 시진핑이 이걸 참지 못하고 온전 벌었다고 지금 미국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서방이 2006년도에 WTO를 가입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그러면 중국이 자유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돼서 굉장히 서방하고 앞으로 잘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체제도 변하고. 그런데 이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중국은 국가 자본주의 체제를 한 겁니다. 국가가 세장 속에다 자본주의를 가지고 국가가 마음대로 요리하는 국가 자본주의고, 인민들은 가난하고 국가만 돈을 가지게 되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집권 이후에 국가 자본주의 및 인민에 대한 국가 통제가 더욱 강화돼서 지금 이제 그 다음에 트럼프가 그래서 이러한 그 중국의 도전을 조기에 차단하자해서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을 좀 일으키고 있죠. 하고 있죠. 앞으로도 중국 주기가 지속될 전망인데, 이걸 미국에서는 단순히 무역 전쟁이 아닙니다. 체제 전쟁이야. 체제의 전쟁뿐만 아니라 문명의 충돌이라고 합니다. 그 클래시 오브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런 도저히 중국과는 어떻게 같이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그게 이제 중앙 집권에다가 인민에 대한 통제, 지금 뭐 인터넷으로 전부 하나하나를 전부 동물농장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나라예요.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인도 태평양 파트너십이라는 걸 이제 새로이 구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여기는 전에는 태평양 사령부였는데 이게 이제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바꿔가지고 중국이 국경을 맡던 나라가 14개 나라예요. 전부 다 미국이 거기 이웃 나라에다가 기지도 설치하고 해서 친미국가를 만드는 중국을 포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장거리 핵미사일을 한국, 일본, 호주 등에 배치 계획이 있어요.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이건 뭐 반발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지금 홍콩의 민주화 시위, 대만의 독립, 신장 위구, 티벳의 이것을 미국이 지지하면서 사실은 중국의 분열, 중국의 한 5개 정도로 깨진 거를 지금 사실 후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미국에 도전해서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절대로 못 이긴다고 봅니다. 첫째로 군사력이 미국이 1000조의 GDP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군사 예산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렇고 그 시스템이 미국은 전부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고 중국은 CGP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도화들은 전부 강경바람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현재를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나 최근의 이 상황은 중국이 급부상함으로써 소위 대륙 세력, 공산주의 세력이 급팽창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월호 촛불 이런 것들도 이제 당연히 기획이 된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가짜 뉴스로 해서 전부 국민들을 기만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국, 북한이 강력하게 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체제 전쟁입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리가 공산화로 지금 급격히 지금 이 정권이 몰고 가고 있잖아요. 명백히 중국하고 다 짜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가서 전부 뭐 했죠? 네, 그래서 촛불 시위에 보면은 그 뒤에 이석비석과 북한 사회주의의 답이라는 구호가 나온 거였어요. 이미 공산화로 가는 길이 거기 다 나와 있었습니다. 자, 국내적으로 또 민노총 전교조가 이것은 그야말로 전부 국민들 갖다가 전부 자경화시키는 하나의 전이 됐죠. 그다음에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국제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작년인가 유럽을 순방했었죠. 국제사회로 냉대를 받고 아주 조롱거리가 됐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안보 및 경제를 현재 약화시키는 정책을 했어요. 9.19 군사합의 평화가 오지도 않았는데 휴전선 일대를 전부 다 무장 해제를 해버렸어요. 이건 완전히 헌법 위반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책임을 방기한 거죠. 전방사단을 해체하고 있어요. 병사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있어요. 인구도 주는데 병사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국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탈원전, 누가 이제 장 박사님 말씀하셨죠. 최저임금 주 52시간. 제가 어제 이태원을 오래간만에 회식을 갔는데 이태원이 불이 꺼진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에는 휴양철날인데 4분의 1이 문을 닫거나 전부 공실이 돼가지고 폐허가 지금 돼 있어요. 대한민국 경제 현주소를 제가 어제 가서 목격을 하고 왔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다 그 촛불에 여러 가지 약속도 하고 그래서 중국 가가지고 중국한테 산불 정책을 약속을 했잖아요. 사드 추가 배치 금지, 미사일 방어 체제 불편이, 한미 동맹 구축. 그동안에 우리가 미국의 한미 상업부 장관을 통해서 자유와 번영을 누렸는데 이제 와서 배신을 때리고 중국한테 붙어가지고 새로 하겠다는 거예요. 중국이 미국을 이기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이길 수도 없는 이 짓을 해서 대한민국을 급격히 지금 공산화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일본하고는 어때요? 한일 국교 정상화 때 다 약속한 것을 대법원에서 파기시켜가지고 완전히 일본을 열받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경제 제재를 일종에 당하고 있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제합의를 지켜야죠. 그래서 문 정권은 사면초가의 고립 상태고 결국은 중국은 한반도를 아주 속국으로 취급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또 남한 정부를 부하처럼 취급하고 있는데 우리 문 정권이 중국, 북한에 다 가서 설설 기고 있잖아요. 이 공산주의 애들은 설설 기면 갚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중국 가서 혼밥했죠. 기자들은 폭행당했죠. 또 북한한테는 삶은 소대가리가 누워서 없는다고 조롱을 당하고 그뿐만은 아니겠습니까? 엄청났는데. 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선택. 대한민국은 아시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을 채택을 하고 그 한반도 유일한 헌법정부로 승인됐는데 6.25를 맞이해서 결국은 또 미국을 주축으로 된 유엔군의 방어를 해서 자유대한민국이 수호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번영을 일으켰죠. 그 미국의 힘으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셈인지 이제 80년 5.18 민주화 시위 등을 계기로 해가지고 운동권 세력이 사회 곳곳에 되면서 주체사상을 신봉하면서 남한의 공산사회주의 인프라를 지난 40년 동안 구축해온 겁니다. 물론 이제 우파가 반성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한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박정희 독재를 비판하면서
잔인한 반인권의 김일성 3대 세습 독재는 숭상하는 어이없는 정신 상태 및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참 배탈할 만한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해방 이후에 엄청난 그 좌우 대립을 겪었고 옛날에도 뭐 공산주의 찬성하는 사람이 한 7, 80%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공산주의를 하겠다고 나올 판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제 친구가 서울대 교수가 있는데 최근에 무슨 어디 위원장을 하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너 그런 자리를 감자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사회주의 해봤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출세를 위해서는 공산주의고 사회주의고 다 그냥 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 법조계, 종교계 등의 광범위하게 퍼진 붉은 세력들이 대놓고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국가를 전복하는 반응이. 어제 추미애 장관이 인사를 단행했죠. 지금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을 검찰총장하고 인사협의하게 되는 규정을 무시하고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직권남용으로 이미 변호사 단체에서 고발을 했죠. 친여 47명의 국회의원이 주한미군 철수를 아주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이런 지금 사태까지 왔습니다. 예.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내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애국시민들이 단결해서 선거혁명으로 헌법수호 세력이 다시 집권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합일, 보수 대통합이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했지만 일본은 메이지 시대 부국강경 정책으로 일본을 갖다 강화했는데 우리 다시 신부국강경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중을 일으켜갖고 한일 동맹을 강화하고 또 인도태평양 동맹에도 참여해서 해양 세력이 진정한 일원이 됩니다. 우리가 자유를 이루면 무엇 때문에 인간이 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국가가 존재하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한 통일로 제가 자유통일국민연합이라는 단체를 이끌고 있지만 비전은 우리가 통일을 자유민주주의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어떤 통일도 그 밖에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동북아의 중심국가가 되고 특히 그 만주 같은 데는 미군의 지원을 얻어서 우리가 국토를 회복하면서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서 당당한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비전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이 시대에 중국, 북한에 굴복해서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자유진영의 일원으로 해서 자유와 번영을 계속할 것인가. 아까 김태식께서 얘기했는데 그 답은 우리의 가슴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분에 10분 동안 열강